반갑습니다. 차트 분석 차트씨입니다. 7월 2주차가 마감이 되고 3주차가 시작이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차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이는 것은 연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아래 꼬리를 그리고 연봉 시가를 돌파하면서 현재 양봉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3년도에 이 상승한 캔들 54%가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4년도는 25%가 상승했고요. 자, 25년도에는 한 15% 정도는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25,000 정도까지는 가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고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번 연도는 이미 저점을 형성하고 아래 꼬리를 그리고 시가를 돌파하고 양봉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다시 내려와서 음봉으로 되는 경우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전체적인 흐름은 2025년까지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3, 4분기, 4, 4분기 계속해서 상승할 수는 없겠죠. 자, 현재 상태에서 보면은 아래 꼬리를 그리고 조정다운 조정 없이 계속해서 상승해서 지금 현재의 위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3, 4분기는 조정 흐름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러한 관점에서 기술적인 분석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보이는 것은 주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주봉 차트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세선을 그어보게 되면 위쪽으로 상단 추세선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부분에서 현재 고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치 캔들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은 전고점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을 돌파하는 기준봉 캔들이 나왔고, 이 부분을 터치하지 않고 지금 현재 바로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부분을 터치하러 내려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보조지표상 현재 가매수 최상단에 위치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당김 법칙 되돌림 현상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중요한 저항이 되는 부분에서 돌파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면 돌파를 했던 자리로 다시 내려오는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자, 이러한 것을 당김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이는 것은 코로나 때 발생했던 차트 현상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러한 급락 현상이 일어나고 현재와 같이 큰 반등으로 급등 현상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자, 주요한 지점은 전고점 부분이 되겠고, 하락할 때 갭이 발생했던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저항 부분을 강력한 유동성 힘으로 돌파 현상이 일어났죠. 그 이후의 흐름을 보게 되면 조정 흐름이 일어났고, 중요한 돌파했던 지점으로 다시 한번 되돌림 현상과 당김 법칙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한번 돌파하고 난 이후에 또 한 번 더 리테스트를 거치고 다시 급등하는 형태를 취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에서는 흔들림이 발생할 수 있다. 중요한 저항을 돌파를 하게 되면 다시 한번 내려와서 리테스트 과정을 거치고 상승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구간도 보게 되면 이 부분을 완전히 돌파를 하고 리테스트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위쪽에서 조정 흐름이 일어난다면 이 부분을 터치하러 빠르게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평균선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락 이후에 급등을 하였습니다. 장기 이동평균선인 240선과 120선을 완전히 돌파하고 한번 지지를 받았죠. 그리고 급등을 했기 때문에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완전히 돌파한 상태입니다. 단기 이동평균선의 5일선과 21선을 보게 되면 앞에서는 이동평균선이 20선을 닿지 않고 캔들이 지지를 하고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번 조정 때는 이동평균선이 20선하고 닿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캔들은 20선 아래쪽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보이는 것은 월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7월에 시가를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4월 달에 아래 꼬리를 발생하고 4월, 5월, 6월 상승 흐름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7월 캔들이 생성되어서 움직이고 있지만 방향성을 갖지 못하고 도치 형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시가를 기준으로서 7월 1일 날 하락을 한번 하였고 그 이후로 시가를 돌파하고 상승을 했습니다. 시가 위에서 박스 형태를 취하고 있죠.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저점을 찍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 흐름이 나와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다시 시가를 이탈하는 흐름이 나타나게 된다면 저점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앞에와 같은 분석 흐름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시가를 이탈하는 흐름이 나타나야 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저점을 이탈하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앞에 분석과 마찬가지로 돌파했던 자리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 일정으로 보게 되면 화요일날 CPI 상승률 매우 중요한 지표가 발표가 있죠. 그리고 이제 PPI 상승률이 있습니다. 시향으로 보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와 유럽연합에 관세를 30%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지금 놓았죠. 그래서 주초에 이제 약세로 시작을 할 텐데요. 당연히 이 부분이 협상이 잘 돼서 관세를 낮춰주게 되면 호재로 작용해서 또 상승 흐름이 일어나는 것이 현재 흐름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나 멕시코하고 유럽연합은 서로가 이게 합의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을 감안해서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8월 1일까지는 아직도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악재가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실적 발표를 보게 되면 자, 은행 부분이 먼저 진행이 되고 7월 17일 날 TSMC 실적 발표가 있고 넷플릭스 정도만 발표가 있습니다. 7월 4주차 이후로 가야지 빅테크가 발표가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빅테크 실적에 맞춰서 차트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은 주봉 차트를 보게 되면 22,700에 5주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5주선을 이탈하려는 음봉이 발생한다면 자, 이러한 형태가 될 텐데요. 자, 이러한 형태가 되려고 한다면 시장에 강한 충격적인 악재가 발생을 해야 되겠죠. 자, 관세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말을 되돌리기 때문에 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렸다, 그렇게 할 수가 있겠고, 결국은 빅테크 실적 발표가 문제가 발생을 해야지만이 5주선을 이탈하면서 하락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정리를 해보게 되면 차트상 결국은 돌파했던 자리 지역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추세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지금 내려오지 못하고 내려올 만한 그러한 현재 악재도 발생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매도를 가지고 이 하락을 먹으려고 한다면은 상당히 매매가 힘들어질 것이고 심리적인 스트레스 수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면 이러한 자리에서 분할 매수로 들어간다면은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려온다면 매수로 보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위치에서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상승 흐름이 일어난다면은 상승하는 척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위쪽으로 고점을 갱신하게 되면 최고의 매도 자리가 오히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매도를 하고 싶은 분은 이 추세선을 기준으로 해서 매도를 들어가시고 여기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면 되는 것이고, 매도의 매매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힘드신 분은 기다렸다가 내려오면 차라리 여기서 마음 편하게 매수를 하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